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과 4단원 발명과 로봇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공부에 이어서 교과서 64쪽부터 65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활 속에 어떤 발명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6가지 발명 기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발명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을 만들거나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 유용하게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자동차, 컴퓨터도 예전에는 없었지만 새롭게 발명된 물건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발명 기법은 발명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었죠.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발명 기법도 배워보았죠. 6가지 발명 기법이 있었는데요. 먼저 더하기 기법이 있었습니다. 더하기 기법은 물건이나 기능을 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빼기 기법이 있었습니다. 제품에서 불편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빼는 방법이죠. 세 번째로는 크기를 바꾸는 기법입니다. 제품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반대로 하기 기법입니다. 제품의 방향이나 모양, 수 등을 반대로 하는 방법이었죠. 다섯 번째로는 용도 바꾸기 기법입니다. 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약간 변형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물 본뜨기 방법입니다. 자연물에서 원리를 얻어서 생겨난 발명품들이 이 기법에 해당됩니다. 발명품들은 불편함을 고민하다가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불편함을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담은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을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문제도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해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은 제품 구상하기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지 생각해보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구상해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문제 확인하기 단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물건을 선정하고 불편한 점과 해결해야 할 점을 생각해보는 단계인데요. 우리 강솔초등학교 6학년은 다같이 연필꽂이에 불편함을 느꼈던 적을 생각해보고 새로운 연필꽂이를 구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기 단계입니다. 연필꽂이를 만들기로 했다면 이 연필꽂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을 때 그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쓸지 구상하는 거죠.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제일 좋은 최적의 것을 선정해서 구체화해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재료와 발명 기법을 이용하면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체적인 디자인을 그리고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어떤 기법을 사용할지 메모를 해두면 이 제품을 제작할 때 참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만들 때에는 고려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창의성, 기능성, 실용성, 친미성,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창의성은 기존의 어떤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그대로 베끼거나 따라한다면 그것은 발명품으로서의 의미가 없겠죠. 다음은 실용성입니다. 실생활에 쓰기 적합하고 사용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세련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발명품은 가치가 없는 발명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실용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기능성입니다. 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연필꽂이가 연필꽂이로서의 기능이 없다면 이 발명품은 가치가 굉장히 낮은 발명품이 될 것입니다. 발명품을 만들 때에는 그 기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제성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는 재활용품이나 원래 버리려고 했던 재료들을 사용해서 연필꽂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비용으로 연필꽂이를 만들 수 있으니 경제성을 살린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신미성입니다. 보기의 모양이 아름다운 제품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겠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에도 전체적인 디자인이 아름답도록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습지를 이용해서 제품을 구상해 볼 건데요. 1단계는 문제 확인하기입니다. 기존 연필꽂이에서 발견한 불편한 점과 해결해야 할 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연필꽂이를 많이 사용하죠. 그 연필꽂이의 불편한 점을 한 가지 정도 찾아보고 이 불편한 점을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찾아서 써보도록 합니다. 불편한 점을 생각해보고 불편한 점을 해결할 방법을 떠올렸다면 계획을 해봐야겠죠. 여러 가지 발명 기법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해봅시다.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더하기, 빼기, 작게 하기, 크게 하기, 재료 바꾸기, 반대로 생각하기, 용도 바꾸기, 모양 바꾸기, 자연물 본뜨기처럼 여러 가지 기법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어떤 연필꽂이를 만들지 한번 구상해보는 거예요.
구상을 했다면 우리가 간단한 스케치로 나타내 보아야겠죠? 학습지에 간단한 스케치를 해보고 어떤 발명 기법을 사용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싶은지 구상해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버리려고 했던 재료들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써주는 게 가장 좋겠네요. 활동 2는 제품 제작하기 단계입니다. 이 제품 제작하기 단계는 다음 주 학교에 오는 화요일에 미술 시간을 이용해서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 미술 시간을 이용해서 연필꽂이를 만들지만 우리가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연필꽂이 만들기 동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참고 자료일 뿐 똑같이 따라하는 건 지양해줘야겠죠? 페트병에 비스듬하게 선을 긋습니다. 칼을 이용하여 선을 따라 페트병을 자릅니다. 페트병 위쪽을 테이프로 감쌉니다. 이때 테이프를 잘라가며 붙이면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두꺼운 종이를 페트병 옆면 넓이로 자릅니다. 두꺼운 종이의 중앙을 반만 잘라 2개를 준비합니다. 두꺼운 종이 2개를 잘라진 부분에 끼워 더하기 모양으로 페트병에 꽂습니다. 연필꽂이를 꾸며 완성합니다. 다음 주 미술 시간에 사용할 연필꽂이 만들기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연필꽂이의 재료가 되는 페트병이나 우유곽, 종이상자 등을 준비해 와야 합니다. 여기서 페트병을 쓰는 친구들은 꼭 집에서 잘라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위, 풀, 채색 도구, 꾸미기 스티커 등 자기가 쓰고 싶은 재료를 생각해서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은 이런 준비물을 주려고 합니다. 목공풀, 색종이, 쇳도화지, 글루건,
목공장갑, 유성 매직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준비물을 준비해 줄 테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잊지 말고 챙겨오세요. 활동 3은 제품 평가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 역시 다음 주 미술 시간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합니다. 제품을 평가할 때에는 5가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주었던 5가지 사항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무엇이 있었죠? 맞아요. 기능성,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신미성이죠. 이 5가지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만든 연필꽂이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지에 내가 만든 연필꽂이에 잘된 점과 고쳐야 할 점, 개선할 점을 적어봅시다. 오늘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연필꽂이를 구상하고 설계도를 그려보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미술 시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연필꽂이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평가하는 방법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보윤리를 알고 사이버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강솔 친구들의 온라인 학습 그리고 대면 공부도 응원합니다. 고생했습니다.